안녕하십니까. 저는 킵스파크의 호스트 PD 역할을 하고 있는 구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 노무사 깡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스페셜한 그런 커리어를 좀 갖고 계신 분이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스키 증류소, 한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증류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박용찬이라고 하고요. 네, 직무는 마케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평소에 위스키는 좀 잘 즐겨 드시나요? 저는 즐겨 마시진 않는데 네. 그래도 있으면은 마시거든요. 네. 와, 그런데 위스키 중류소에서 일하시는 분을 저는 실제로 처음 봅니다. 보기 쉽지 않지 않아요? 예. 그렇죠. 우선은 남양주 저기 산자락 안에서 와, 거의 뭐 폐관 수련하듯이 모두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볼 일은 없죠. 이게 사실 저희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그 주류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요? 원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이라고 하면은 소주라고 들 수 있는데 그 소주가 전 세계 주류 판매량 단일 판매량으로는 거의 1등을 찍거든요. 그만큼 소주가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되고 대부분의 주류 문화가 이제 소주 문화였었는데 코비드 시기를 겪고 나서 그 시기에 사람들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한 잔씩 하는 그런 문화들이 새로 생겨나면서 기왕 먹을 거 그러니까 좀 맛있고 좀 우아하고 이런 거를 좀 소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홈바 문화 같은 것도 좀 생기고 바이럴에 취약한 우리 세대들이 이제 너도나도 좋은 술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시장이 실제로 많이 커졌다고 해요. 네, 저는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를 만드는지는 몰랐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좀 우리나라 만들기 시작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종류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요. 원래는 그 예전에 이제 그 캡틴 큐 이런 네. 것들 뭐 마시면은 모래 일어나는 맞아, 수치가 전혀 다음 날에 없고 그 다음 날에 있는 아. 그런 것들 하고 저희 예전에 그 88 올림픽 때 네. 한국에서도 좀 외국인들 오면은 증류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중에 위스키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해서 싱글 몰트 위스키는 아니고 그레인 위스키 뭐 이런 종류로는 잠깐 있었었는데 네. 근데 그것도 사실상 저희가 뭐 제조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던 상태였으니까 만들어졌다가 훅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코로나 시기 그때랑 좀 잘 맞물리면서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그 장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주류 문화 중에서도 그 소버 문화 많이 취하지 않게 먹고 아니면 홈바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게 좀 많아져서 와인 잘 뜨고 있다가 이제 같이 이제 어떤 술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같이 뜨게 된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스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하다가 네. 이 증류소에 조인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아니면 뭐 대학 때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심리학 전공을 했고요. 심리학을 전공을 네. 했는데 이제 거기에 있었던 교수님 분 중 한 분이 마케팅을 하셨는데 네. 엄청난 그 설득력으로 음. 심리학을 하면 마케팅을 해야 된다. 와, 고객의 심리를 어차피 산업에 나가게 되면은 예.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다. 너가 뭐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배운 게 아니라면 심리학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마케팅이다. 뭐 행동심리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래서 막 맨 처음에 듣고 있다가 그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되니까 이제 다들 똑같잖아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꼭 집어서 그 증류소 마케팅을 해라 이러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그때만 해도 그냥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전 되게 소심한 성격인데 사람에 대한 이 관심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관찰하고 쟤는 왜 저러지? 좀 이상한데 이러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소비자의 심리는 어떻게 보면 대중이잖아요. 맞아요. 왜 다 같이 그런 행동을 하지? 왜 심지어 저도 궁금한 거죠. 내 자신도 궁금한 거죠. 난 이걸 왜 사나?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케팅이 이제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거는 대행사. 그래서 대행사에서 좀 늦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왜냐면은 저도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뭐 2년 정도 일하고 하는데 마케팅이 되게
있으면서도 뭔가 하나가 계속 부족한 거예요. 직업적인 거는 이미 벌써 좋은 게 마케팅이 됐었고 심리학이랑 잘 연결되고 소비자 심리 궁금하고 거기에다가 어느 산업에서 일하면 재밌을까라는 게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 붙었으니까 시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다가 저 자체도 되게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되게 심해지면서 아 그러면은 너무 늦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산업군을 골라보자. 왜냐면 대행사는 산업군을 고를 수 있는 카테고리는 아니거든요. 그쵸. 시키면 해야죠. 네. 클라이언트니까.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많이도 배우고 물론 대행사에 있으면서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되게 조그만 포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케팅도 하면은 엄청 큰데 뭐 브랜딩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디지털 뭐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대행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물론 2년 동안 뭘 배울 수 있냐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저도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어쨌든 되게 빠르게 번아웃이 온 거죠. 그러면은 주로 어떤 것들을 마케팅하셨어요? 다행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어를 쓸 줄 알고 아, 영어를 그러다 하니까. 보니까 엄청 큰 그 패션 브랜드 신발 브랜드라는 데서 일을 했었고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패션이라는 브랜드가 트렌드가 엄청 빨리빨리 그쵸. 변하고 그 안에서 뭘 해야 될지 막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막 짬뽕 되다 보니까 아 나 이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 되게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다 하는데 열정이 없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거였고 그러고 나서 잠깐 휴직을 하면서 이제 카발란이라는 증류소 아까 제가 네. 말했던 대만에 있는 증류소를 혼자서 갔어요. 아 그래도 내가 위스키라는 취미를 가진 거는 대행사 이전부터 가졌던 건데 조금 더 구체화하고 좀 이거를 내가 좋아하고 있고 이런 산업은 어떤 걸까라고 해서 이제 증류소를 가봤죠. 엄청 크고 웅장하고 어쨌든 위스키를 좋아했었던 거잖아요. 그 위스키가 맛있어야 되는데 네. 카발란 맛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 그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기원 위스키 증류소에서도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별로 없는 기회인데 그 투어 하는 동안 증류액을 먹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결국에는 숙성이 되는 거는 그거는 거의 뭐 운에 맡기고 어떻게 하는지는 그 전에 이제 거의 뭐 거의 기도의 수준으로 아 맛있게 숙성되라 이 맛을 제발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쵸. 오크통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크통에 들어가기 전까지인데 원래 증류를 하는 그 방식 자체도 훨씬 더 고퀄리티로 뽑아내고 네. 그럼 고퀄리티를 뽑아냈으면은 맛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 맛도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아 기원의 스피릿이. 네, 증류액만 마셨는데 맛있는 거예요. 이거는 숙성되면 무조건 맛있다. 이건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게 기도도 사실상 어느 정도 성공된 기도. 기도 메타를 안 해도 맛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증류액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카발란에 가도 못 먹고 다른 데도 가도 그렇다고 해서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한 입만 주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멀잖아요. 네, 네, 그렇지, 네. 그렇지. 그 숙성도 안 되는데 이거는 된다. 이건 된 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획도 해보고 이런저런 것들 막 손발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면서 해보고 뭐 제설도 하고 증류하는 거 보고 뭐 병입하는 거 옆에서 이제 기웃기웃거리다가 이제 너 이거 해볼래? 아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재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이제 아까 전에 비었었던 열정이라는 게 같이 붙어다 보니까 네. 진짜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마케팅을 그러니까요.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런 계기들도 계속 생기고 그러면은 대행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보시다가 조금의 휴지기를 갖고 그 사이에 원래 취미였던 위스키 증류소를 그냥 놀러 갔는데 그때 이제 뭔가 내가 정말 열정을 붙일 수 있는 게 이런 분야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침 또 와. 한국의 최초 싱글 몰트 위스키 증류소에서 티어가 나서 그쵸. 지금 위스키를 마케팅을 하고 계신 거네요. 대한민국 최초 싱글 몰트 위스키 증류소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용찬님께서 감사하게도 기원 위스키를 한 병 가져오셨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뭐 협찬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럴 만한 사이즈의 채널도 아니고 제가 간곡히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맛 한번 보라고. 네. 네,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따뜻한 연말 영향력 있을지 위스키와 모르겠지만 함께. 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에도 한번 대주시고. 아이고. 아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저희 네 스튜디오가 왔네요. 스튜디오에 우리 막내
막내 우리 구찌가 또 왔습니다. 한 잔을 한번. 네. 와, 소리. 소리가 여기에 보시면 코리아스 퍼스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참 의미 있네요. 이거를 위스키를 전 잘 모르거든요. 네.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음용 방법이 따로 있는지. 술이 기호식품이잖아요. 근데 마시는 것도 사실상 그러면 기호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원하시는 방식으로 마시면 되는데 향은 한번 맡아보면 좋은 것 같아요. 냄새를 먼저 맡고. 아, 근데 진짜. 근데 약간 녹진한 향이. 제 짠 한번 할까요? 소리 여기 사운드 이펙트. 괜찮아요? 향이 엄청 좋네요. 위스키 맛이 나나요? 네. 이게 원래 한국에는 위스키를 만들고 있는 증류소가 없다 보니까 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카치 위스키라는 이름이 붙으려면은 3년 이상은 숙성돼야 된다. 근데 한국은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레거시에 맞춰서 3년이라는 시간을 맞췄는데도 이 정도 맛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왜냐면은 대부분 그 스코틀랜드에서 오는 다른 유명한 브랜드들은 기본 시작점이 12년 정도 숙성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3년 정도에서도 많이 맛이 올라오는. 아니 진짜. 눈빛이 취했는데? 아니 이제 많은 사람들 아실지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항상 그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위스키들을 먹었을 때는 그 특유의 좀 한국스러움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딱 그 바닐라가 터지면서 팔레트라고 하거든요. 맛은 혀에서 느껴지는, 향에선 노즈라고 하고, 노즈에서는 바닐라가 딱 터지면서 입으로 딱 들어왔을 때 단맛이 꿀맛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숙성 위스키들 있잖아요. 20년이 넘어가는 그런 것들과 저숙성과 고숙성의 차이가 피니시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숙성 연수가 길면 길수록 피니시가 굉장히 길다. 그 잔향과 맛들이 우리 식도와 혀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피니시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남아있는 듯한 그런 아니 근데 느낌이고. 저숙성에서 이렇게 하기가 제 상식선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싶은 것 때문에 감탄을 했고, 근데 이 글이 진짜 맛있네요. 그 저희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사람들 모아서 같이 뭐 위스키 마셔보고 우리가 어떻게 증류하는지 제조 과정 아니면 나오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그 자리를 마련해요. 근데 거기에서도 사실상 인플루언서, 이 위스키 종류 인플루언서들도 마시기 편하고 좀 더 대중적인 술로 이 글을 많이 뽑으시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용찬님은 어떻게 하다가 위스키를 좋아하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잊질 못하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그때 부산에 잠깐, 거기 연고도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가봤어요. 여행으로? 아니요. 계약직으로 잠깐 동안 일을 그쪽에서 했었어요. 그때도 마케팅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마케팅을 안 했고 그냥 이곳에서 벗어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부산에 간 거고, 부산에 있을 때 이제 되게 오래되고 그 삼복도로라고 해서 부산역에서 위로 올라가면 되게 낡고 허름해 보이지만은 되게 정치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분이 위스키 바를 조그맣게 하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마시다 보니까, 그때는 어쨌든 연고가 없으니까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원래 근데 사람 안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씩 술을 그쪽에 가서 마시기 시작하다가 이제 약간 머리가 돌아버린 거죠. 그때 빠지셨구나. 그때 막 눈이 돌아가면서 위스키를 계속 마시다가 이거는 취미로 가져도 괜찮겠다. 왜냐면은 저도 사실 사람 만나고 이런 거보다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때 이제 술 마시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술을 먹는 문화가 그때 당시에는 마시고 죽자. 만났으니까 이제 완전 취할 때까지 마시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냥 집에서 혼자서 홀짝홀짝 거리면서 책 읽고 노래 듣고 이런 걸 좋아했었던 거라서 그때 이제
막 엄청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장님 이제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 오시죠. 너무 자주 가서 너무 많이 오시는데 그만 오시죠. 친해지겠네. 근데 그때 처음 좋아지게 되고 다시 이제 원래 있었던 집에 돌아오고 본가로 돌아오면서 대행사 다니면서도 그때도 위스키 계속 좋아했지만 사실상 덕업일치가 된다는 게 회사를 다니면서는 되게 어렵잖아요. 회사에 어렵죠. 그게 합쳐지는 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직업의 직무까지는 정할 수 있어도 업종을 종 그거를 이제 정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대행사에서 일하면서 되게 즐겁게 많은 걸 배웠지만은 아까 전에 말했던 열정의 부족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되게 크리티컬하게 다가오면서 휴직을 하게 되고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운 좋게 진짜 운인 것 같아요. 그거. 그러네요. 그러시면 이제 덕업일치를 진짜 몸소 이루고 있는데 그렇죠. 그 덕업일치의 삶은 어떠세요? 이게 정말 내 일과 내 취미가 이제 합쳐졌을 때 정말 행복한지 아니면은 이게 내 생각보다는 기대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열정이 없었잖아요. 네. 이제 열정이 있으면은 이제 셀프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난 진짜 더없이 행복하다. 나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 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데가 저희 본가에서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치면 100km예요. 차를 타고. 와. 그래서 막 2시간 반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진짜 눈에 하나도 안 보였어요. 네. 그냥 맨 처음 날 딱 가는 날 정말 저는 이제 직무가 이제 마케팅인데 네. 들어가자마자 몰트를 날랐어요. 아, 몰트를 예. 날렸는데 그때도 한 10톤 정도 날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다 같이. 10톤? 그러니까 제가 혼자 날린 건 아니고. 근데 그걸 나르는데 심지어 저는 그 가기 전에 왠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작업화와 작업복을 따로 챙겨서 이제 아무거나 묻어도 되는 거 가져갔었거든요. 네. 놀랍게도 근데 간 그날 그걸 했는데 저 준비됐습니다. 몰트라고요? 너무 좋아요. 와, 사실 마케팅 직무로 채용했는데 나는 마케팅 일을 하러 갔는데 그런 걸 시키면 안 좋아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그렇게 일을 해도 상관이 없었다. 아니면은 그 면접 네. 때 네. 용찬 씨를 보고 네네. 이 친구는 친구 힘 잘 쓰겠는데. 다 시켜도 되겠는데 라는 그런 열정을 좀 보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회사 차원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주는 거는 직무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규모 회사이다 보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유기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네. 마케팅이라고 해서 마케팅 일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그렇죠. 개인 사업자니까 훨씬 더 잘 알겠지만 혼자서 영업도 하셔야 되고 원래 직업이 PD라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혼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그게 좋아오면은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회사 내에 있는 분들도 되게 그러니까 위스키 자체로도 인플루언서인 분이 있고 이 직종 이 업계에만 거의 뭐 한 20년 동안 있는 사람도 있고 파이오니어도 있고 뭐 싱글몰트 위스키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분은 파이오니어고 생산을 하시는 분은 스코틀랜드에서 오셨어요. 경력만 치면은 45년 경력에 와, 진짜 잘 만드시거든요. 스코틀랜드 분이신가요? 네, 스코틀랜드 분이시고 앤드류님. 맞아요. 앤드류 샨 TF 팀이라고 치면은 그냥 각 그쪽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 다 그냥 한 명씩 끌어와서 이제 들어간 거고 저 이제 이렇게 꼽사리로 들어갔죠. 왜냐면은 네. 저도 이렇게 막 좋아하고 좀 잘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쪽 안에 있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잘 알고 뭐 저는 뭐 그냥 술인 걸 안다고 치면은 그쪽에 지금 같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술, 영업, 뭐 주세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거기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펼치려고 하고 인맥도 좋으시고 저는 방구석 역포거든요. 안에서 그냥 혼자서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홀짝홀짝한 건데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배울 게 있는 게 되게 좋아요. 많은 성장을 이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분들도 굉장히 뾰족한 분야에서 프로페션이 쌓였던 거지. 또 이런 뉴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업계에. 응했죠. 이런 용찬 씨 같은 그런 또 되게 독특한 전공에 독특한 커리어를 갖고 있으니까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위스키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이 위스키라는 산업군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요즘에 뭐 조용한 사직이다 뭐다 해서 이게 열정이 많이 없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그쵸. 애사심을 대부분, 가질 수가 없는 구조가 더 많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동태 눈깔 하고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용찬 씨는 딱 봐도 눈빛부터가 아니, 이게 얘기할 때부터 그렇죠. 계속 저희 네. 인트로 사실 25분 찍었습니다. 30분짜리 영상의 인트로를 25분을. 그러니까요. 아니 신입사원이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고 그러니까. 우리 산업 분야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면은 네.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그런 윈윈하는 구조가 아닌가. 근데 그래서 그냥 다 좋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직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한데 네. 각자가 가진 캐릭터와 개성들이 아. 되게 뛰어나요. 음. 근데 그게 사실상 다른 개성과 만나게 되면은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안 좋은 뜻의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되게 좋은 뜻의 스파크가 일어나요. 우리가 가야겠는데요. 키스. 네, 계속 그 킵 스파크가 계속 일어나면서 와. 아무리 어떤 그 힘든 고난이 있어도 해결해내요. 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취미를 공통된 취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되게 좀 대단한 거죠. 흥미로운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되게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부에서. 네. 그리고 조금 작은 회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되게 힘들죠. 근데 하면은 또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너무 막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비싼 돈을 들여서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도전해봐라. 왜냐면은 이 회사 자체도 도전 자체로 이루어진 거기다 하니까 그래서 되게 그냥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용찬님처럼 어떻게 나는 중류소에서 일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는 TO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TO가 있는 것도 있는데 미리 좀 저는 위스키를 좋아해서 되게 좋게 봤었던 게 이제 저는 이력서를 낼 때 조그맣게 그래도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술 마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적어냈었어요. 아 기록을 좀 네. 하셨던 거네요. 네. 그래서 나 이거 좋아한다. 그래서 그냥 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술이 가지고 있는 역사도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써왔었어요. 그걸 못해도 2년은 계속 와. 주기적이진 않지만 조금씩 써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어필을 했죠. 그래서 뭐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예. 하면은 그런 식으로 뭔가 요즘은 세대가 자기 어필의 세대잖아요. 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 이걸 누가 사 작가님도 이제 본인만의 그 취향을 이제 아카이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되게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이런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직무는 마케팅이었고 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걸 아카이빙을 했고 네. 그게 합친 거를 이제 그들은 그런 걸 원했으니까 이게 저희 회사가 그런 걸 원했으니까 마지막 질문이 이제 비전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물론 용찬 씨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엄청 긴 커리어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가 평생 일을 하면서 살 텐데 어떠한 비전 혹은 어떠한 본인만의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심플한 게 가장 오랫동안 지키기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전에도 대행사에서 나왔던 이유가 열정이 없었던 거니까 되게 어려운 거긴 한데 심플하게 말하자면 그냥 열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킵스파크를 그쵸. 킵 스파크를 하는 거죠. 근데 왜냐면은 잘 붙이시네. 잘한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한다고 치면은 그 일에 하루에 못해도 8시간 8시간부터 시작해서 내가 좋아하면 더 하는데 자는 시간 빼고 3분의 1을 쓰는 거잖아요. 네. 3분의 1을 동태눈을 하고 사는 거는 너무 아쉬운데 심지어 우리는 이 일을 30년 동안 동태눈가라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말하자면 킵스파크인 거죠. 그냥 그 3분의 1을 죽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비전. 그러면 그 3분의 1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킵스파크 할 수 있는 뭐 용찬님만의 방법이라든지 저도 비슷한 질문을 좀 다시 드리고 싶었던 게 그 킵스파크라는 게 어쨌든 항상 스파크가 튀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시작은 어떤 불씨가 될 텐데 그 불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 혹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일 것 같은데 그런 불씨들을 찾으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비유를 하자면 뭐 킵스파크니까 거기에 비유를 하면 부싯돌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싯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싯돌 네. 그 자체도. 네. 취미를 가지고 아니면 내가 열정이 있는 거가 있다고 치면은 뭐 아까 전에 얘기랑 다시 일맥상통해지는데 아카이빙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부싯돌이 되는 거고 부싯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불씨를 스파크가 나는 만들 거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면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그거를 부싯돌을 만들 때까지 아카이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부싯돌을 마주치는 거죠. 오, 말 되네요. 말이 되고 네. 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찾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조금이라도 눈길이 가는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계속 좀 모아보고 모아본 거로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심리학을 배우면서 심리학을 들은 걸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내 심리학. 취향을 아는 거였어요. 아.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심리학은 남을 혹은 그 인간이라는 큰 범주를 아는 거긴 한데 내가 무엇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나중에 생각하고 내가 뭐 좋아하는지. 그럼 내가 좋아하면은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딱 그 정도 하나만 알고 있어도 사람이 도구가 몇 개 있다고 치면은 그 몇 개가 까닥까닥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다양한 경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아카이빙을 해보고 용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만 있기가 싫으니까 네. 여기저기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집 밖으로 나가서 집 밖으로 나가라. 뭔가를 이제 맞아요. 이렇게 인풋이 있어야 이게 뭐라도 뭐- 가공이 돼서 그쵸. 나오지. 이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뒤에 용찬 씨의 모습을 상상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컨텐츠가 되게 좋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 뭐 위스키라는 거 자체는 이제 카테고리라고 치면은 컨텐츠는 제가 원래 오랫동안 소망해왔었던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었던 게 이야기꾼에 가까운 사람이 돼 있으면 좋겠어요. 기획을 해서 무언가 만들면은 마케팅으로 나 이런 거 했어가 아니라 야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이래 어때?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구체화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그게 이제 위스키가 됐으면은 얘들아 들어봐 한국에서 위스키가 나온 지 벌써 15년이야. 근데 15년 뒤라고 치면은 사실상 이미 되게 오래 뭐 이 업계에선 별로 오래된 건 아니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이라면 이미 사람들 인식에 다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헤리티지가 한국- 생기겠죠. 한국에 위스키 만들었어. 이미 벌써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더 이제 잘 풀거나 아니면 새로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꾼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와. 그게 뭐 사진이 됐던 영상이 됐던 네. 행사가 됐던 글이 됐던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이 정도로 얘기는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에 짠 하고 끝낼까요? 구독자 여러분 킵스파크 하길 기원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저희는 킵스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